구글에다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든 거거든요. 지금은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각 지역마다의 임대료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어디 지역에 얼마 임대료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다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오늘 저의 주제는 2023년 족장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접근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요게 저의 주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오늘 보면은 아직까지 보면은 제가 그렇게 투자 방향이 틀렸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2023년도는 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급이들은 어떠한 목표를 잡으셨나요? 매월 한 개 입찰이요? 레오한지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족장이나 사람이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고 어떻게 생각이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죠. 먼저 2023년 족장의 부동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요 금리라는 부분이에요. 이 금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싫을 정도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거죠. 급격하게 오르면 상반기에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냐, 그리고 하반기에도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에 가면 낮아질 것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라는 게 보니까 몇몇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올해는 그냥 이대로 쭉 갈 거야. 더 올렸으면 올렸지 내리지 않을 거야. 반면에 또 다른 전문가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 경기 침체가 이렇게 무서운데 이거를 뻔히 보고 있다고? 아니, 안 그럴걸? 하반기에는 내릴걸?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라면은 되게 혼돈의 시기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자, 족장, 너 딱 10대 때릴 거야? 참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대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얼마나 맞을지 모르면 참을지 못습니다. 너 이것까지만 하잖아? 그러면 쉴 수 있어. 자, 우리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우리는 이거를 끝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가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발자국인지 20발자국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 심리가 불안해지고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거죠. 하반기에도 하락을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이 버틸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금리가 오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외면하는 순간 부동산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지금 철저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부동산은요,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심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안한 심리를 참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못 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출이 많아지죠. 더 줄여야 돼.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그럼 일반인들이 버티기 힘들어. 근데 버티기 힘든 이유는 뭐야? 지출도 많아져.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지출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떨어지면 팔아야지. 그죠? 금리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무서워서 파는 사람, 두 번째는 버티지 못해서 파는 사람, 세 번째는 떠밀려서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 매입을 할 때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매입하는 사람들보다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내공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 분위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유 부동산을 뭐가 갖고 있을까요? 보유 부동산. 보유 부동산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실거주 부동산과 하나는 투자 부동산이죠. 이 투자 부동산은 두 개로 나눠지겠죠. 수익형 부동산 또는 토지 두 개로 나눠질 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월세가 나는 토지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수익형 부동산인 거고, 토지라 그러면 그냥 일반 나대지, 정말 토지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은 여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러면 일반인이 버틸 수 있을까? 일반인이 버티기 위해서는 이 지출이라는 부분이 작아져야 되는데 금리가 오름으로써 지출이 많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심리는 굉장히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고, 매각을 고려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실거주를 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서 그 다음 샀던 투자용 부동산, 수익형이나 토지,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이제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각을 고려한다 그러면 어떤 걸 매각을 할까요?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플러스 불안감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매각을 할까요? 심리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동산이 어떤 걸까요? 주거용과 상업용 두 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되죠. 주거용 부동산은 쉽게 매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순번이 있잖아요. 1번을
주거용 사고 2번을 수익해서 샀던 이유는 뭐죠? 내가 안전마진을 걸어두고 그 다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매각을 한다 그러면 투자용을 먼저 팔고 안전마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주거용은 선택하면 매각 못해. 상업용은 매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동산이 이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매각을 하냐?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을 먼저 매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오피스텔, 근린상가, 빌딩, 근린시설이죠.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던질 때에는 이 매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장에서 너 1억을 손해봐. A라는 사람은 1억을 손해보는 거고 B라는 사람은 1억을 수익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배 아픕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르는데 나만 떨어져? 너무 나는 자괴감이 들고 너무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A라는 사람이 아파트 가격이 5억 하락했어. B라는 사람 아파트도 한 7억 하락했어. 자, 그랬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3억 하락했어. 여긴 또 상업용 부동산도 5억 하락했대.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이 떨어졌지만 이 부동산을 팔 수도 없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절 떨어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다 잃기 싫다 그러면 이거라도 손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 하락했으니까. 절대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수익의 부동산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3억이 떨어지더라도 손절해야 된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락이라는 장이 있다 보니까 내려서 파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또 당연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바보 된 거 아니야. 언제까지 떨어질지 몰라. 그럼 나라도 빨리 손절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동산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하락하게 되면은 저는 매입 준비를 하는데요. 자, 매입을 할 때 나름대로의 철칙이 있죠. 버틸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보니까는 근린상가 대출 받았더니 5.7%까지 얘기합니다. 5.7%. 금리가 좀 내려갔어요. 보면은 1월 달에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6% 이상 가 부르다가 이번에 근린상가 낙찰받은 거 대출 알아보니까 5.7%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수익률 플러스 금리 리스크 하면은 1, 2% 정도는 더 좋은 걸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기준으로는 8% 이상 상가를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현 기준에 대해서 8% 이상 수익률 나는 상가다 그러면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 이상 나왔어요 대표님 매입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 기준과 부합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8%에 대한 상가를 저는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 부동산 어떻게 매입할 거냐라고 하면은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많이 볼 것이고요. 지속적인 임장을 할 것이고요. 꾸준한 입찰을 하는 거예요. 1년에 난 낙찰을 2개만 받을 거야. 많이 받을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그것만 받으면 돼요. 1년 동안. 근데 많은 사람들은 1년에 10개 받을 것처럼 막 미치듯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실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괜찮아요. 낙찰 못 받아도 천천히 하십시오. 높게 쓰지 마세요. 최대한 안전마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한 제가 이야기 드리죠. 좋은 부동산 일반 매매로 나올 수 있어. 가격 맞는 부동산 나올 수 있어. 급한 사람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 부동산도 많이 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리가 발품을 팔고 미팅을 하고 면접을 하고 하는 거죠. 부동산 사장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좋은 수익률이 왜 좋은 수익률인지 요즘 업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드렸지만은 오늘이 끝날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있고요. 모레도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물건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절대 흥분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포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장하는 기록하는 습관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기록을 못하면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고요. 갔다 오면은 분명히 다 기억할 것 같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점심에 뭐 했지? 라고 기억 못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의 기억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거미들께서는 임장 갔다 왔어? 그러면 기록하셔야 돼요. 그거를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통한 보물 지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보물 지도는 제가 하고 있는 원스터디 플러스 이제 곧 오픈할 네이버 카페 일정 회원분들에게 오픈 예정이에요. 구글에 있는 지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분들과 한다 그러면 저는 오픈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숟가락 얹을래 하는 분들은 저는 전혀 오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구글에다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든 거거든요. 지금은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각 지역마다의 임대료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어디 지역에 얼마 임대료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다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 57공실 보증금 5천에 200. 커피숍 얼마. 이렇게. 전용 16평 임대료 얼마.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해두고 우리가 매입할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이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임대료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발품을 팔았던 부동산만 제가 기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개, 1000개 하면서 전국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자, 이러한 기록들을 같이 볼 수 있고 한다 그러면 내가 임장할 수 있는 시간 다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많은 정보들이 쌓일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맵 디스코 임대료 안 나오잖아요. 과거 자료 잘 안 나오잖아요. 어떠한 컨디션에 어떠한 물건이 어떻게 매각되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1월 한 15일쯤 네이버 카페 오픈할 것인데 그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족장이라는 사람이 금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매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았어. 그러면 내년에 상업용 부동산을 생각한다는 것이네. 그랬을 때에는 오피스텔 근린상가, 빌딩을 매입한다는 것이고, 자,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더 가격을 내릴 거야. 그럼 우리는 그때 매입을 준비할 것이고, 그때 매입의 기준은 최소한 수익률이 이만 정도 나와야 돼.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것에 대한 최소한 요건은 뭐냐면 지금의 수익률, 상가의 수익률 플러스 금리 리스크에 대해서 지면서 최소한 이 8% 이상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8% 이상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그 안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라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니까요.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상가 수업은 꼭 들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알았어. 그러면 너 어떤 부동산 매입을 할 거야? 어떻게 매입을 할 거야? 난 부동산 경매나 일반 매매로 매입을 할 거야. 그리고 그 목표가 크진 않아. 목표가 크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받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장 갔다 오면 최소한 노력해야 돼. 그 노력이 뭐야? 기록, 습관, 임장 기록해야 되는 거고, 족장은 보물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 시간이 금인 우리에게 이 지도만 보고 나서도 해당 상가의 임대료가 적정한지 높은지 낮은지 판가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족장의 생각과 어떻게 매입할 건지 알았어. 야, 그러면 우리 언제 팔면 되니? 그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는 건 잘 살 수 있어.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누구나 살 수 있어. 그런데 파는 거는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이 돈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족장,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매도 타임을 정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2023년도는 공부와 매입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2023년도에는 매각할 생각이보다는 내년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체 상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5%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이 5%야. 그런데 은행 갔더니 4.5%야. 예금이. 그러면 사람들은 수익률 5%에 대한 상가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안전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4.5%의 수익률을 받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안전하니까요. 이야기 드렸죠. 심리적 불안해.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 그러면 이 5%에 있는 상가는 매입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드렸던 이 은행의 상품이 수익률은 5%인데 은행에 있는 상품이 아까 4.5%에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4%, 3.5%, 3%, 2%.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정말 기지같이 빨리 떨어지거든요. 자, 그때 되면은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올라갑니다. 왜?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니까요. 2%의 수익률? 야, 물가 상승률도 지금 3%, 4%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나는 수익률이 그나마 더 좋았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죠. 보유를 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월세를 더 받으면서 갈지 아니면은 매매를 하면서 더 큰, 더 상급지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꾸준한 노력을 해서 매입한 부동산을 6억에 샀잖아요. 그럼 이제 가치 상승했어. 그래서 우리가 9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는 6억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4억 5천원 받았어. 한 80% 받았으니까 4억 5천 받았어. 자, 그러면 금리가 하락했어. 그럼 수익형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어. 그랬더니 이 부동산의 가치는 9억이래. 그러면 요거는 대출을 또 받을 수 있겠죠. 얼마? 뭐 6억까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플러스 1억 더해서 7억까지 더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이자를 내도 이 전보다는 더 많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유라고 가져갈지 또는 매도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매도를 하긴 하겠죠. 아니면은 금리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한 템포 쉬고 매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때 가서 돈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겠죠. 왜냐면 이거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치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내 원금을 다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요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든 크게 문제없는 것을 세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야기 드리죠. 상급지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또 다른 하락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상급지로 넘어가서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근린상가 매입을 하고 월세 세팅을 해.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돼. 근린상가 매각을 해. 그 다음 어떻게? 근린상가 매각을 한 돈으로 빌딩을 매입을 하고 매입을 했는데 금리 인상이 돼? 그러면 근린상가를 다시 매입을 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부를 계속 축적해 가는 거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플랜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따라하는 투자는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무인승차한다? 그러면 그거는 돈을 벌면은 재수가 좋은 거고 돈을 잃으면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천천히 배우면은 우리는 분명히 좋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은 10개, 20개 아니기 때문에 올해 세팅 300만 원 가능합니다. 500만 원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매입을 했는데 금리 더 올라오면 어떡할래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한테 지금 삐졌잖아요. 전쟁 이어지고 있죠. 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경제 공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공부는 필요하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동구민들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이러한 식으로 제가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그 누구보다 좋은 경험을 가지고 아직까지 왔으니까요. 그래도 최소한의 참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 동구민들이 투자를 하는데 좀 더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